안녕하세요 여러분, 채연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아주 특별한 주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바로 스킨케어 인생 루틴! 사실 예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스킨케어,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하냐 많이 물어보셨었어요. 저도 한때 트러블로 인해서 정말 많이 고생을 했던 사람으로서 그 경험과 함께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그 방법들과 후기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얄로! 우선 피부 관리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얘기를 해드리기 전에 제 피부 상태부터 우선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는 T존의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고 볼은 조금 건조한 복합성 타입의 피부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막 피부가 건조하고 땡겨서 아픈 정도는 아니고 근데 여름이 되면은 유분기가 정말 많이 올라오고 피지도 많이 나서 복합성 중에서도 건성보다는 지성에 조금 더 가까운 그런 타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피부가. 제가 이 영상을 무엇보다 왜 만들게 되었냐면 제가 작년 초 정도부터 트러블도 정말 많이 올라오고 블랙헤드도 무지하게 많이 나고 그래서 그 상태 동안 거의 몇 개월을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그리고 극복을 하고 나서 제가 한 몇 개월 동안 이 좋은 피부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이 피부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화장 줄이기입니다. 사실 되게 뻔한 이야기이긴 하면서도 너무 어려운 방법 중 하나예요. 왜냐면은 나는 트러블이 났어. 그럼 그 트러블을 가리기 위해서 파운데이션도 쿠션도 바르고 컨실러도 바르고 화장으로 가려야 되는데 화장을 하면은 더 트러블이 심해져. 그래서 이게 나고 가리고 이 악순환의 반복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뭐 촬영이나 중요한 약속이 있을 때 빼고는 피부 화장을 거의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데프리 메이크업을 좀 선호를 했었는데요. 약간 톤업 기능이 있는 선크림을 바르고 정말 너무 보기 흉하다, 너무 티가 난다 하는 큼지막한 그런 뾰루지들만 조금씩 가리면서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나는 피부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이 상태로 누군가를 만나고 밖을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게 되게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화장을 하는 시간을 많이 줄이다 보면 피부가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화장하는 날 빼고는 항상 선크림만 바르고 다른 화장들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세수절하기. 아니 사실 뭐 이런 걸 얘기하고 있어 하지만 정말 사소한 습관이잖아요, 세수라는 거는. 근데 생각보다 이 습관이 정말 사소한 것이기 때문에 안 지키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저도 예전에 한참 1학년 때 정말 풀 메이크업을 하고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러 술자리를 갔다가 너무 정신도 없고 취해가지고 집에 돌아와서 화장도 안 지우고 잠이 들어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그랬던 적이 한 번은 아니었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을걸요, 그쵸? 그 다음날은 그래도 화장 안 지우고 장구 치고 좀 괜찮네 싶다가도 그 다음날, 그 다다음날이 되면은 뾰루지가 하나 둘씩 올라와요, 막. 이게 진짜 여러분 피부는 거짓말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술을 먹고 내가 취했어? 그래도 세수는 하고 잡시다. 그리고 세수를 해주는 것 외에도 화장을 했을 때는 클렌징을 정말 꼼꼼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때 어떤 종류의 클렌징을 사용하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클렌징 보면은 폰도 있고 클렌징 밀크도 있고 오일도 있고 워터도 있죠. 이 중에서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여름철만 되면 코에 블랙헤드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블랙헤드를 이렇게 클렌징 오일로 이렇게 살살 녹인다 그런 후기들이 많잖아요. 클렌징 오일 제품을 찾아서 그거를 한 며칠 동안 사용을 해봤는데 진짜 전 오일이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오일을 쓰면은 바로 다른 뾰루지들이 주변에 막 올라오고 그래서 그 이후에 클렌징 밀크 타입으로 클렌징을 바꿨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클렌징 이후로 뭐 피부가 안 좋아진다거나 그랬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다 해서 클렌징 밀크를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피부마다 맞는 클렌징 종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피부 상태에 맞는 종류의 클렌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장을 했을 경우에는 2차 세안까지 꼼꼼하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밀크를 짜서 손으로 문질문질 화장들을 지워준 다음에 화장 솜을 한번 샥 닦아내고 그 다음에 물을 충분히 적셔서 클렌징 폼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클렌징 같은 경우에는 요런 저는 약산성 클렌징 폼이 좀 잘 맞더라고요. 순한 느낌? 예민한 피부들도 잘 쓸 수 있는 얄로! 세 번째는 바로 나에게 맞는 스킨 케어템 찾기. 사실 이 부분이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라 생각해요. 과연 제가 피부를 원상복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제품들을 사용했고 지금 사용 중인 제품들은 무엇인가?
사실 스킨케어템도 정말 다양한 게 있잖아요. 뭐 토너, 스킨, 로션, 크림, 세럼, 앰플 등등등. 저도 실제로 나에게 잘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한 제품을 추천드리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저도 피부가 좋은 상태로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가끔 잠을 못 자거나 화장을 너무 진하게 했다거나 그럴 때는 다시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지기도 하기 때문에 그날 피부 상태에 따라서 제품을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바꿔주면서 사용해주는 편입니다. 대신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저는 제품을 고를 때 티트리 아니면 뭐 어성초나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선호하는 편이에요. 최근에도 촬영이 조금 많았어가지고 화장을 한동안 너무 많이 하니까 진짜 확실히 트러블이 바로 올랑말랑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피부가 막 안 좋아지려고 할 때 저는 요 세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아크날 TX 캡슐 세럼이에요. 나 되게 유튜브처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근데 이거 여러분 새 제품 아닙니다. 제가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요즘에 발라주고 있거든요. 근데 양이 안 줄어. 양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캡슐 세럼이잖아요. 이 캡슐 속에 트러블을 좀 방지해주는 그런 성분이 응집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를 때 얘를 이렇게 문질러주면서 캡슐을 터트려가면서 이렇게 발라주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원래 같았으면 진짜가 뒤집어지고 또 말았어야 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잘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었던 정말 큰 효과를 봤던 제품이 하나 있어요. 바로 방금 소개해드린 세럼과 같은 라인의 더 디퍼런트 비타 아크날 TX 나이트 크림입니다. 나이트 크림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정말 찐 정착템입니다. 저는 여름철에 모공도 막 커지고 피지도 많고 블랙헤드도 많아지는 그런 타입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뭐 유튜브나 네이버나 되게 많은 곳에 검색을 해봤는데 그때 많이 나왔던 제품이 사실 이 닥터 디퍼런트의 비타 리프트 A? 막 무슨 메탈 크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그거를 사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는 좀 자잘한 피부 고민? 자잘한 트러블이나 번들거림, 모공, 피지, 각질 이런 것들을 좀 줄이고 싶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올리브영에 가서 진짜 거의 한 30분 동안 그 같은 코너에서 계속 머물러서 제품 설명을 일일이 다 읽어봤던 것 같아요. 이 크림에 들어있는 이 레티날과 LHA 성분이 뭐 트러블, 모공, 피지, 각질 이런 거를 줄여주는 데 좀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피부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LHA, 레티날이 뭔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 레티날이라는 게 이 레티놀이라고 불리는 성분보다 조금 더 비싸고 효과가 좋은 그런 성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광고 홍보하네 이러시겠지만 여러분 이거는 진짜로 제 진심 100%를 담아서 너무너무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던 거기 때문에 들고 왔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건 정말 보장드릴 수 있는 게 이거는 사실 이번에 광고 영상을 찍게 되면서 새로 받은 제품이 맞아요. 이거는. 근데 이 두 개는 이미 다 썼어요. 이건 조금 남아있고 다 썼는데 이건 진짜 제가 올리브영에 가서 직접 내 돈 내산해서 주고 산 크림 입니다. 이걸 한번 써보고 와 이거 진짜 효과가 좋다 싶어서 하나를 제가 제 돈 주고 하나 더 산 거예요. 근데 그것도 거의 다 썼어. 이 정도로 제가 정말 큰 효과를 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저도 이 닥터 디퍼런트에서 광고가 들어왔을 때 저도 너무 기뻐가지고 이 크림은 어떻게 사용하는 거냐면 한참 피부가 안 좋았을 때는 매일 밤마다 발라줬었어요. 근데 대신 이 제품에도 주의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레티날 사용 시 피부가 따갑고 붉어질 수 있으며 각질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반드시 숙취하고 사용해주세요라고 주의사항이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 바를 때는 첫 주에는 격일로 이틀에 한 번씩 밤마다 발라줬고 저는 한 일주일 정도 사용해보고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었어서 그 이후에는 매일 밤마다 발라줬었습니다. 얘는 진짜 조금 바르는 거예요. 콩알만큼 진짜로 한 마디도 아니고 한 반에 한 3분의 1마디 정도? 콩알만큼 얘를 짜서 주로 유분기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은 부위 저는 특히 코 주위 여기 코랑 저는 여길 나비존이라 하던가요?
그래서 여기 위주로 좀 많이 발라줬었어요. 물론 이 크림만 발라주는 건 아니고 한번 토너로 정리해주고 크림까지 발라주고 그 위에다 발라줬었어요. 제 기억으로 이거를 바르고 나서 거의 한 1, 2주 만에 모공이랑 피지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그거를 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좀 좋은 효과를 봤었습니다. 이게 나한테 효과가 확실히 있구나 느꼈던 부분이 언제였냐면 저는 보통 밤에도 이제 로션 크림을 바르고 자면은 다음날 일어났을 때 피부가 되게 전체적으로 번들번들거리거든요. 근데 진짜 신기하게 다음날 일어나니까 다른 부분 다 원래처럼 번들번들한데 이 코만 번들거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 효과가 진짜 직방이구나 싶었죠. 그리고 참고로 이 닥터 디퍼런트라는 브랜드가 전에 차인박 피부과 브랜드의 대표님이자 가톨릭 의대 피부과 의사셨던 분이 만든 브랜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제 돈으로 샀을 때는 올리브영에서 샀었지만 이제는 뭐 피부과나 대학 병원에도 입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조금 더 믿음 있고 좀 제품력이 좋다는 그런 인증이겠죠? 굳이 단점을 이야기해보자면 이 성분이 아무래도 맞지 않는 사람이 분명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이 제품 뒷면에도 주의사항이 적혀있고 저보다 더 예민하신 분들은 당연히 부작용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얘가 생긴 거는 되게 조그맣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치고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그 가격을 감수하고서라도 제품력이 확실히 좋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사실 크림을 한 번에 바를 때 많이 바르는 게 아니라 정말 콩알만큼 짜서 하루에 한 번씩 발라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 한 통도 실질적으로 되게 오래 써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가격이 엄청나게 부담이 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비슷한 피부 고민, T존에 유분기가 많다거나 뭐 모공, 피지, 자잘한 트러블들이 고민이에요 하시는 분들은 한번 이 제품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스킨케어 방법은 바로 습관 바꾸기입니다. 사실 계속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것 같다. 이거는 분명히 내 생활 습관에 문제가 있다는 뜻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기억해보시고 잘못해오고 있진 않은가 좀 체크해볼 사항들을 몇 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세안하거나 스킨케어 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기, 그리고 손으로 얼굴 막 만지지 말기. 정말 손에는 여러분 정말 많은 상상지도 못한 세균들이 정말 많아요. 지금도 이 영상 보려고 핸드폰을 들고 계실 텐데 이 핸드폰도 정말 세균 덩어리인 거 아시죠? 근데 그 손으로 내 얼굴을 막 만진다? 내 얼굴에 당연히 세균이 가득하니까 트러블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침대, 침구도 깨끗이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내가 이렇게 베고 자는 베개에도 있는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노폐물? 이런 것들이 다 묻어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렇게 가만히 똑바로 누워서 잠을 자는 게 아니라 좀 뒤척이다 보면은 베개 얼굴 파묻고 잘 수도 있고, 그럼 그 세균들이 바로 얼굴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베개, 이불, 침구도 항상 깨끗이 유지를 해줄 것. 그리고는 뾰루지 짜지 말기. 이건 정말 지키기 힘들어요. 저도 여전히 지키기 힘들어요. 뾰루지가 하나 나면은 진짜 짜고 싶은 충동이 어마어마하게 들잖아요. 근데 뾰루지를 한번 짜게 되면은 뭐 면봉으로 짜든 손으로 이렇게 짜든 자극이 되기 때문에 뭐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더 옆으로 번질 수도 있고, 아니면 붉게 남은 자국이 오래돼서 흉터로 남을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여드름 흉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뾰루지는 최대한 짜지 마시고, 정 안 된다면 뭐 약국에 가셔서 뭐 여드름에 바르는 연고라던가 아니면 여드름 패치 같은 걸 붙이셔서 최대한 스스로 얘가 가라앉을 수 있게끔 기다리시는 게 상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많이 고민을 했는데, 여러분 닥토 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저도 닥토를 해요. 근데 이 닥토가 뭐 인스타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누구는 닥토 해라, 누구는 닥토 하면 안 된다, 되게 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때 되게 피부로 많이 고생을 했었을 때 뭐 모낭염, 뭐 접촉성 피부염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검색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쓰고 있는 화장솜이 나랑 맞지 않나? 되게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이후로 화장솜도 바꿔보고 닥토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손으로만 찹찹찹 토너를 발라줬었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닥토가 나에게 맞는 방법인지 아닌지, 내 피부에 안 맞는 솜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닥토를 할 땐 여러분 토너는 아끼지 마시고 화장솜을 충분히 적시고 닥토를 해주세요. 그리고 닥토를 하는데 피부가 안 좋다? 그럼 일단 닥토부터 끊어보세요. 그럼 나아질 수도 있어요, 정말. 그리고 다음은 바로 물 많이 마시기. 저도 물을 원래 되게 안 마시는 편이었거든요. 저는 피부가 좋아지고자 물을 많이 마시게 된 건 아니고, 한창 다이어트를 시도를 했었을 때 거의 하루에 2리터씩은 마시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때 희한하게 내가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고 단지 내 생활 습관에서 달라진 부분은 물을 더 많이 마시게 된 거였는데, 확실히 물을 많이 마시는 게 피부에 도움이 되구나 느꼈고, 또 다음으로는 잠을 충분히 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다 필요 없고 잠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언제 피부가 안 좋아지는지 알고 있어요. 저는 시험 기간 아니면은 편집을 하다가 밤을 새서 아침에 잘 때 2, 3일 반복하다 보면은 바로 피부가 안 좋아져요. 근데 다시 희한하게 할 일 다 끝내고 그냥 밤에 일찍 자고 잠을 충분히 자니까 바로 피부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피부를 위해서 잠은 꼭 충분히 자주세요. 그리고 늦게 자지 말기. 새벽에 막 폰으로 유튜브 보다가 늦게 자지 말고 차라리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서 폰을 해, 차라리.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의 생활 습관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 몇 가지 체크할 부분들을 정리해 드렸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정말 특별한 게 없죠. 근데 너무 생활 속의 사소한 부분이어서 내가 뭐 이 정도 안 지킨다고 뭐 달라지겠어 이러면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소한 습관이 내 피부를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 스킨케어 꿀팁? 인가? 같은 꿀팁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몇 가지 방법들을 말씀드리긴 했지만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뭐 예를 들면 같은 지성 피부나 같은 건성 피부여도 모든 제품들이 다 똑같이 맞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영상처럼 피부 관리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영상이나 뭐 글 같은 거를 많이 찾아보고 따라 해보는 거는 좋지만 그래도 가장 베스트는 뭐 이것저것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나만의 피부 관리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한때 진짜 유튜브 알고리즘에 막 트러블 관리, 피부 스킨케어만 떨 정도로 저도 정말 많이 고생과 고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저와 비슷한 피부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서 제 경험과 후기들을 담아서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만의 스킨케어법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이제 시간이 난다면은 여러분께 그래도 조금 유익한 정보를 전달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영상들을 만들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 궁금하시거나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짬짬이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오늘도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그럼 저도 지금 화장을 했으니까 바로 씻으러 갈게요.